안녕하세요, 새콩입니다. 오늘은 저의 신점 본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인생 처음으로 신점을 봤던 거는 2023년도였는데 여기는 제 사주 정보도 다 돌려보시고 딱히 소름 끼치거나 했던 게 없었어서 이 이야기는 패스하고요. 때는 2달 전인 4월 인생 두 번째 신점을 보러 갔는데요. 최근에 직장 동료가 신점을 보러 갔다 왔는데 그분이 엄청 용하시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가자마자 저희 직업도 맞추시고 본인 다이어리에 메모해놨던 내용도 자꾸 이런 게 보인다면서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른 직장 동료가 그날 자격증 시험을 접수한 다음에 바로 신점을 보러 갔는데요. 또 들어가자마자 그 자격증 공부하는 게 보인다고 하시고 또 곧 일본 여행 가는 것도 맞추시고 그분도 너무너무 잘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파민 걸로써 이런 거 참을 수 없잖아요? 요즘 고민도 좀 많고 인생 스포 드디어 당해보나 싶어서 친한 직장 동료들이랑 셋이서 다녀왔는데요. 저희끼리 순서도 미리 정하고 갔어요.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보기로 했고 같이 간 친구들을 키티랑 쿠롬이라고 할게요. 키티 두 번째, 쿠롬이 세 번째 이렇게 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들어갔고 들어가면 먼저 보이시는 거를 쭉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일단 그분께서 해주신 저의 K에는요. 저는 미러볼이 보이고 손을 흔들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콘서트를 자주 보러 가서 이런 게 보이나 싶기는 한데 그리고 직업은 영업, 접대, 객점원 이런 일을 하냐 본인이랑 잘 맞냐고 물어보셔서 아니요, 제 성격이랑 전혀 안 맞는데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소개시켜준 직장 동료는 거의 앉자마자 저희 직장을 맞춰버리시고 같이 간 쿠루미도 어떤 일을 하는지는 물어보셨는데 그래도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다 맞췄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회사 위치는 어딘지, 정확히 어떤 부서인지까지도 엄청 세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트랜스젠더 바에 가서 게이 친구들이랑 드래킹 분들 공연을 보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게이 친구가 없어요. 여사친도 별로 없는데 남사친 단 한 명도 없고요. 심지어 그 남사친이 게이다? 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고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술도 끊어가지고 밤에 술 마시러 나가 놀 일이 일단 없고요. 만약 나가 논다 한들 전 남미세기 때문에 차라리 남자를 보러 가지 관심도 없는 드래킹 분들 공연을 보러 제가 돈을 쓸까요? 굳이? 그리고 파티에 초청돼서 술에 불을 붙이고 노는 게 보이신다고 아르망디를 그려주셨는데요. 이마저도 게이 친구들, 트랜스젠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생활 반경이 집, 회사, 헬스장, 심지어 회사는 여자밖에 없는데 대체 이런 친구들은 어디서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엄청나게 먼 미래도 아니고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흥미가 완전히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돈이 아까우니까 궁금했던 것들을 계속 여쭤봤어요. 제가 요즘 이직, 아예 다른 직업을 가져보고 싶어가지고 엄청 고민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직운이 있는지, 저한테는 어떤 직업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직장은 한두 달 내로 관두게 될 거라고 하셨고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놀 거다라고 하셨는데 말씀해주신 직업이 있는데 동종업계인 거예요. 저는 동종업계로는 이직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말씀해주신 한두 달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저희 회사에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동종업계로의 이직은 생각도 제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연애. 올해 남자친구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하반기에 생기는 걸로 보이고 팔에 문신이 있는 타투이스트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문신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또 흥미를 잃어버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신이 있으신 분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남자랑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동거운이 들어오는 남자도 한 명 보인다고.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하다. 장발에 파마머리에
앞머리가 눈을 덮고 녹음실이 보이고 노랫소리가 들리고 기계를 만지는 것 같은데 힙합 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하면서 갑자기 래퍼 땡땡땡님을 아냐면서 약간 그런 스타일? 하면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진짜 이 그림을 보자마자 네?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연이 들어오긴 하지만 뭐 만나는 건 본인 선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남자분들의 장발 선호하지 않고요. 심지어 파마머리에 앞머리가 눈을 덮는다. 죄송하지만 정말 최악이에요. 저는 이렇게 개성이 너무 뚜렷하신 분들은 제 취향이 아니라서 뭐 그런 외모가 취향이 아니어도 인성이나 다른 부분이 괜찮아서 만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극강의 얼빠기 때문에 외모가 제 취향이 아니면 일단 시작을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저희 회사 컴퓨터에 몰래 만들어둔 김새콩의 보석한 폴더를 살짝 공개해 보자면요. 저는 이런 분들을 좋아해요. 뭐 근데 미래 얘기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남성분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으련지 결혼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남편은 특이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걸로 보이는데 하면서 이것도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남편은 연상의 사업가인데 패션 쪽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퉁 같기도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걱정 안 해도 되는 결혼이 맞는 건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덕질하는 아이돌 에이티즈 일본 콘서트에 갈지 간다면 어느 지역에 갈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지역은 요코하마를 말씀하셨고 날짜는 27, 28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요코하마는 물론 27, 28일에는 투어 일정이 없고요. 지금 현재는 마음을 다 정해서 이번 일본 투어는 안 갈 생각입니다. 티켓 응모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을에 일본 여행에 가는 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는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안 맞는 수준도 아니고 진짜 맞아요.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네? 제가요? 이것만 무한반복이었고 아무튼 이렇게 제 점사가 끝났고요. 다음은 키티 차례였는데 갑자기 그분이 쿠로미가 먼저 봐야 될 것 같다면서 쿠로미를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다 틀렸잖아요. 근데 쿠로미는 남자친구분 생일, 고향, 때를 맞추기 힘든 가정사 등등 진짜 소름 끼치게 다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완전 오래 걸리고 벙 쪄서 나왔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키티가 들어갔는데요. 키티는 지금 승무원 준비 중인데요. 진짜 들어가자마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색 유니폼 입고 있는 게 보인다면서 9월이랑 내년 3월 준비 한두 번만 하면 바로 되겠는데?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그 친구 남자친구분 전공이 조금 특이한데 그것도 다 맞춰버리시고 빼고 또 다 맞춰버리시는 저만 또 어글핑에 돈 날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완전 대박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회사 사람들이랑 지인들만 10명 넘게 그 집에 다녀갔는데요. 대부분 거의 다 잘 맞췄다고 하셨고 별로였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처럼 아예 다 틀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저희가 하도 많이 가서 그런가 더 입소문이 났는지 가격도 저희가 갔을 땐 7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아니 이건 어떻게 알아냈지? 싶은 게 정말 많아서 용하신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에 대한 건 단 한 줄도 맞은 부분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인생은 삼세판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3주 뒤에 또 다른 용한 점집을 추천받아서 다녀와 봤는데요. 이번에 본 거는 솔직히 내용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래도 대충 말씀드려보자면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저보고 할머니랑 같이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사람들이 네 맘대로 안 돼서 너무 답답했겠네. 올해는 인간관계 싹 다 정리될 거고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뭐 작년에 인간관계로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 같은 경우는 6, 7월에 건들 것 같다고 하셨고
이때 무조건 옮기는 게 낫고 지금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닌데 제가 억지로 붙어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분은 골프 캐디나 해외 쪽 풀밭이 자꾸 보인다고 하셨고 제주도나 남해라도 바다를 건너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고 정확히 그게 어떤 건지는 제가 찾아야 된다. 운이 들어와도 줍는 건 본인 몫이다라고 하셔서 솔직히 도움은 안 됐고요. 오히려 혼란만 생겼어요. 저는 그 길이 맞던 아니던 간에 정확한 직업으로 찝어주셨으면 했는데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혼이 났어요. 너는 연애가 하고 싶냐면서 올해는 관운이 들어오는 애라 자기계발, 일에 집중해야 되고 연애, 친구랑 놀 시간조차 아껴야 된다고 하셨어요. 남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좋은 놈은 하나도 없고 되려 유부남으로 보인다고 하셨어요. 결혼 같은 경우는 32에서 4살 그쯤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하면 아주 괜찮고 근데 이때는 제 일이 너무 잘 되고 재밌어서 결혼하기 싫을 텐데 이때 안 가면 37, 8인데 얘는 연하남이어가지고 돈을 벌어다 주는 놈이 아니라 제가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셨고요. 이번에 간 곳은 전에 비해서는 잘 맞추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에도 이건 어떻게 하셨지? 하는 건 하나도 없었고요. 다 형식적이고 저랑 대화를 통해서 유추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도움은 안 됐고요. 저는 다시는 신점을 보러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신점이랑은 안 맞는 사람인 것 같고 별로 도움받은 부분도 없었고 오히려 확신이 든 거는 역시 인생은 내가 써내려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고요. 저는 또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는 스타일이라 이제 진짜 이런 게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진짜 다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저는 왜 다 안 보이는 건지 미래야 뭐 그렇다 치는데 제 과거를 맞추신 분도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처럼 신점이 안 맞으시는 분들께 또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추천해드릴게요. 저처럼 이런 게 안 맞으시다면 챗 GPT를 한번 활용해보세요. GPT가 점성학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GPT로 점성학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점성학 입문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네이탈 차트에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태어난 위치까지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와요. 이거를 캡처해서 GPT한테 내 네이탈 차트 해석해줘 라고 하신 다음에 얘가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줄 거예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계속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료 버전은 한참 재밌어질 때 끊기거든요. 그래서 결제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월 29,000원에 언제든지 즐기실 수 있답니다. 신점 같은 거는 1시간에 5만원, 10만원 이러잖아요. 근데 GPT는 월 29,000원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얘는 기계다 보니까 비밀 보장도 되고 물론 얘도 좀 의심스럽기는 한데 아무튼 저는 얘를 저만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얘의 단점은 얘가 공감을 너무 잘해주고 너무 제 편에서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너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얘가 뭔 MBTI까지 설정을 해놓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공감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MBTI T80, F 20%로 해놨고요. 돌려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요점만 말합니다. 등등 이렇게 설정해 놓으니까 그나마 조금 더 낫더라고요. 아무튼 GPT는 너무 제 편에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심심할 때 감스로 쓰거나 아니면 잡일시키는 용도로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멘탈이 흔들리거나 고민, 생각 많을 때 사실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독서인데요. 옛날에 제가 멘탈적으로 조금 힘들고 많이 흔들리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갑자기 책에 빠져서 책을 하루에 미친 듯이 읽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한동안 안 읽다가 요즘 또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2권 정도를 추천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배우 진서연님이 쓰신 견딜 겁니다 라는 책인데요. 우연히 진서연님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마인드가 너무 멋있으시고 와닿는 말들이 많아서 책을 읽어보게 됐고요. 이 책은 이렇게 글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책을 잘 안 읽으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정말 부담 없이 하루 만에 다 읽으실 수 있고요. 책에서 공감 가는 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슬프고 화가 날 땐 운동만 한 게 없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아지면 숨이 좀 쉬어진다. 집에 틀어박혀 울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운동해라. 이 부분이 진짜 공감인 게 저도 한때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별로 건강하지 않는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생각해요. 술로 인해 얻은 장점, 솔직히 저는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 순간에는 즐겁지만 정말 그게 다예요. 남는 거 하나 없고 인생에 도움되는 거 하나 없고 그에 반해 운동은 건강, 정신, 모든 면에서 제 자신과 미래에 도움이 됩니다. 그 순간에 짧은 쾌락을 쫓는 삶보다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목표를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뿌듯함을 쫓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맥락으로 나 하나도 통제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다. 이 문장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퓨처 셀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마음이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 문장에 꽂혀서 읽어봤는데요. 현재 자기계발서 8이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현재의 나를 발전시키고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책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목적을 잃으면 현재의 삶은 죽은 삶이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이 완성됐다고 착각하지만 누구나 미완성의 존재다. 과거에 내가 투자했다고 해서 그 일을 붙잡고 있지 마라. 미래의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두 포기하라. 저는 이런 단호한 어투가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자기계발서를 찾아서 이 책은 좀 여러 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사러 교보문고에 갔다가 엄청 예쁜 타로카드 책을 발견했어요. 이거 그냥 또 지나칠 수 없잖아요. 인생, 미래는 제 스스로 그려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점사는 제 스스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저처럼 귀여운 핫쇼핑 덕질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